광복 74주년입니다.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 도발로 인해서 올해 광복절을 맞는 심정 여러분도 다 결연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허심탄회에서는 21세기 청춘들에게 광복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저는 전남대학교 사학과에 4학년에 재학 중인 윤동현입니다. 예. 네, 저는 전남대학교 사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이수민이고요. 역사 콘텐츠 제작팀 광희에서 리포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사학과에서 2년째 재학 중이자 역사 콘텐츠 제작팀 강의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김소연입니다.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일제 치하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빛을 찾은 나라인데 여러분들은 광복절 하면 가장 먼저 좀 떠오르는 어떤 키워드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동현 씨부터 좀 저는 말씀해 주세요. 빨간 날. 빨간 날? 네, 저는 그냥 공휴일 딱 그 정도밖에 떠오르는 게 없네요. 아, 그래요? 수민 씨는 어때요? 저는 백범 김구 선생님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예. 광복 이후에도 꾸준히 통일을 위해서 예.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결국 암살당하셔서 제 뜻을 제대로 못 펼치고 돌아가신 게 안타깝기도 하고 어렸을 때 광복절에 그 백범 김구에 관련된 독후감 대회를 나갔던 기억이 있어서 백범 일지를 읽고 어쩔 수 없이 그게 주입이 된 것 같아요. 광복절 하면은 김구 선생님이 떠오릅니다. 그래요. 소연 씨는 어때요? 저는 3.1운동이 떠오르는데요. 일제로부터 이제 해방 광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서는 일단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다 같이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 이제 1919년 있었던 3.1운동 만세운동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 이후로 더욱더 활발해졌기 때문에 이런 광복을 만들어준 계기가 어떻게 보면 직접적이진 않더라도 3.1운동이 있어서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정현 씨 좀 반성 좀 해야 되겠네. 이렇게 말하면 저만 진짜 창피한 사람 되는 거죠 이제. 근데 너무 일반적인 생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동현 씨 말처럼 광복절 공휴일 맞아요. 네. 광복절 뭐 합니까? 휴식을 합니다. 휴식? 사실 초등학교 때는 진짜 열심히 베란다에 태극기 매달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것도 잘 안 하고 좀 쉬쉬해진 느낌이에요. 저는 일단 일어나서 TV를 틀면 마침 이제 광복절 관련된 프로그램이 되게 많이 나잖아요. 그거 좀 보다가 이제 오후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휴식을 취합니다. 당연한 거죠. 수민 씨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저는 예전에는 좀 휴식을 취하면서 보냈는데 광희 활동을 하고 나서부터는 좀 행사를 찾아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태극기 개항은 꼭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집은 매년 하고 있거든요. 회장이 가장 문제네. 잠깐만. 그동안 8월 광복절 날 무슨 행사 했었는지 알아요? 그냥 그 방송에서 하는 행사들이라도 보고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나오고 막 쇼 하잖아 막 그런 데서 그런 거 보고 뭐한데 이거? 올해는 광복절 행사를 하더라고. 자, 광복절 20대 젊은 대학생들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젊은 세대들한테 있어서 애국심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생각했었는데요. 근데 올해가 뜻깊은 해이다 보니까 역사를 전공하지 않는 대학생들한테서도 SNS를 통한 관련 캠페인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조금 변화하지 않을까. 젊은 세대들한테도 광복절이 의미 있는 날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게 됩니다. 최근 그 아베 총리의 도발 이후에 광복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소연 씨는 어때요? 저는 젊은 세대라고 해서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기존 세대와 같이 역사에서 배우고 이렇게 할아버지 어른들이 좀 알아보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지 저희가 모두가 알고 있다시 해방한 일 이렇게 알고 있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광복절 하면 사람들이 다 태극기 들고 나라를 되찾았다고 뛰쳐나와서 환희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TV에서 항상 봤던 기억이 나고 지금도 생각하는데 공부를 해나가고 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환희 다음에 곧바로 이어진 게 혼란이었어요. 남한 정부 단독 정부 수립 부분에 대한 찬반이 가열됐었고 수민 씨가 말한 것처럼 김구 선생도 암살 당했었고 이런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거든요. 자, 그때 당시에 내가 어른이었다면 남한 단독 정부 수립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당시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예.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북한은 소련이 남한은 미국이 이렇게 정치에 간섭하고 있었던 당시 상황을 저는 고려하자면 예. 북한과의 통합적인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해서 아예 그냥 찬성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현실적인 판단일 수 있고요. 네. 수민 씨는 네, 저도 지금 현재, 그러니까 즉 미래를 알고 있다면 당연히 반대를 했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당시에 제가 있던 인물이라면 단독 정부 수립에 찬성했을 것 같은데요. 빨리 안정을 찾고 통일된 정부를 수립한다면 더할 나위 없게 좋겠지만 그러기 위한 시간도 많이 들고 또 갑작스럽게 맞게 된 독립이자 광복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안정된 정부나 우리 정부를 갖고 싶어서라도 그냥 우리 빨리 단독 정부라도 수립하자라고 부추겼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윤 씨는 어때요? 저도 비슷한데요. 예.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떤 이제 이념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 같고 그래서 같은 이념을 가진 사람들끼리 정부를 수립하자는 그런 말에 동의했을 것 같아요. 예. 안타까움에 대한 표현들이 너무 많다 보니 이런 찬반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해요. 역사의식이 투철해가지고 아는 게 있으니까 또 이렇게 현실적 판단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진짜 당시 상황을 보면 이미 사상적으로는 공산주의 들어와 있어가지고 많이 퍼져 있었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교육이 잘 돼 있는 사회가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지식인, 인텔리전스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사회예요. 저희도 이렇게 지금 공부해가지고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을지 아니면 모르고 있는 국민들 중에 한 명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가면 또 진짜 어떻게 이런 판단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사회주의적인 계열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승만 정부의 어떤 뭐 자유민주적인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사회주의적인 사람들이 꼭 김일성 위주의 그 공산주의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민족주의적인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김대성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영은현 선생을 꼭 사회주의자라고 봐야 될까? 이런 논란도 있잖아요. 민족주의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민족주의적인 관점을 보면 민족은 하나의 단일한 나라에서 살아야 된다 그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남한 단독 정부 수립 이후에 역사적 큰 비극이 우리가 봤을 땐 여순 사태, 4.3 이런 부분까지 연결이 되면 국가가 폭력적인 어떤 또 통치행위를 했잖아요. 이런 그 역사적인 비극을 보면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어떻게 봐야 될까? 계속 나는 혼란스럽고 아마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이 안 됐으면 대한민국이 과연 지금처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의구심을 표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그 외교적 협상력을 가지고 그다음에 민족이 더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면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해본 겁니다. 네네. 그렇죠. 네. 또 하나 우리가 해방하면 혼란 이 얘기하면 반민특위 가동된 거 알잖아요. 친일청산을 위해서. 잘 됐을까요? 친일청산? 일단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 상태로 지금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반민특위가 세워졌더라도 결국에 각자 그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의 이념과 이익을 위해서 흐지부지가 되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고 지금이라도 하나씩 청산하면은 그나마 그 과거를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이라도 친일 청산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왜냐하면 친일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득권층을 이어나갈 것이고 뭐 선조들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제 올해가 3.1운동의 100주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복 100주년 전에는 반드시 친일 청산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합니다. 꼭 이 얘기하면 뭐하지만 독일 나치 청산, 프랑스의 나치 부역 청산 너무 가혹할 정도로 치밀할 정도로 했잖아요. 이게 너무 좀 비교되는 것 같고 동희 씨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 반민특위 활동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자면 정치가 역사에 개입해서 어떤 정당한 결과를 낼 수 있었음에도 그렇지 못하게 방해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을 안 지고 결국 피해자들만 피해가 남은 그런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건국절 논란 많았었는데 동현 씨부터 건국절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까? 건국절을 지정하는 거, 건국절을 평가하는 게? 이미 이번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맞이해서
그 4월 그거 선정하는 거에서도 네. 한번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당시 저희 이제 광희팀에 김경민 학생이라고 역사교육과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과 이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 어떤 주장과 근거를 며칠 동안 한번 조사를 해봤었어요. 원래 이제 토론 영상 만들려고 준비했었던 건데 지금 활용을 못해서 아쉽지만 그렇게 양측의 주장과 근거를 이해해보는 과정에서 저는 결국 그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것에 의미를 둘 것이냐. 그게 역사성의 의미를 둘 거냐 아니면 그 당시 사실성의 의미를 둘 것이냐. 그리고 그 둘 중에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고르고 그 판단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현 씨 생각은 어때요? 저는 건국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요? 이 건국절이 아니라 광복절이라 주장하고는 사람들 중에 예. 이 헌법에 나와 있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현행 헌법 전문에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이제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헌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하다라고 정한 것이지 그 기존의 사실을 바탕으로 정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건국절의 국경일 제정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물론 찬성하는 분들의 입장을 보자면 그냥 나름의 방식으로 건국 기념일을 만들어서 그들끼리 기리면 좋겠고 국경일로의 제정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만약에 건국절을 만든다면 광복절을 없애고 이제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것일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태껏 그 광복절의 정신을 이어온 것을 약간 부정하는 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현행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연 씨는 어때요? 저의 좀 너무 앞서는 걱정일지도 모르겠지만 광복절을 잊어버리게 되고 이를 보면 이제 단독 정부 수립 이전의 역사를 잊고자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건국절을 이렇게 국가의 기념일로 지정하는 거는 조금 아직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자주성을 선포한 그날을 기려서 지금부터 대한민국은 세워졌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건국절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국절을 이야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법통은 1919년에 대한민국 상임 임시정부에서 비롯됐다. 이런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세워지는 이제 남한 단독 정부의 수립에 대한 역사성의 평가 이런 것들하고 서로 맞물려서 여러 가지 의견들 충돌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굴곡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진영 논리 그다음에 사관의 같은 그 충돌들이 많아서 논쟁들이 많은 그런 국가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광복 74주년 뭐 아베 도발 이후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건 대학생들이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광복절 이번엔 좀 더 남다른 의미로 태극기를 좀 걸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회심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